부산 여기도 자사주 비중 높죠. 상당히 높은데 거의 18% 되는데 최근에는 뭐죠? 저희가 히트 하나 쳤잖아요. 부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지금 난립니다. 지금 뭐 10만 원 목표 주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들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자사주 소각해? 그럼 더 좋네. 이런 생각으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강관우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 저희 그 유튜브는 말이죠, 속도보다는 방향을 더 생각하는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재산을 증식은 해야 되지만 좀 안정적인 증식 이런 걸 생각하는 나이대에 있는 분들은 방향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속도도 물론 내겠습니다만은 방향에 많이 중점을 두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관우 대표하면은 속도감도 있지만 특히 저 양반은 방향성이 좋다. 이 점을 많이 양지하시고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프로즈 앤 콘스 또 다른 이제 세션을 가져보려고 해요. 지금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죠. 지금 무슨 일이 있죠? 여의도 저쪽에서 자사주 소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넣는 제3차 상법 개정안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지금 시장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관측한 바로는 한 11월 정도에는 할 것 같은데 빨리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고 지금 의사 일정이 빨리 확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장에서 자사주 소각 관련된 뉴스를 오래전부터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들이 조금 안 좋은 회사들도 나오고 있죠. 버티는 회사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찬바람이 불고 있고 그런 의회 일정이 지금 구체적으로 잡힌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특히 이제 이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시장에 관심이 모아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발 먼저 해보는 이런 세션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 목적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정적이고 연말 이벤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가셔도 좋고요. 아니다, 나는 이제 4분기 중에 한 번 있는 이벤트 그거에 나는 집중하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 또한 이 자사주 소각 이런 이슈를 바라보는 게 이 시점에서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사주 소각 관련돼서 장점 단점 이제 하나씩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뭡니까?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5%가 됐든 10%가 됐든 자사주를 가진 걸 소각을 하면 당기 순이익을 가지고 주식수로 나눠야 되는데 그 EPS라는 게 바로 올라갑니다. 왜죠? 주식수가 줄었잖아요. 분모로 오는 게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EPS가 뭡니까?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은 거꾸로 떨어집니다. 저평가 매력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기는 자사주 소각이 있을 수가 있는 회사인 것 같아.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사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말에 올라오는 이 컨텐츠에서는 HD 현대라는 회사를 자사주 소각 매력이 좀 있을 거다. 거기가 자사주를 10.5% 들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데죠.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물론 조선업황 호황도 있고 전력인프라 호황도 있습니다만 플러스 해가지고 자사주 소각이라는 매력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소각한다. 그러면 주식수가 줄어들어서 EPS가 올라가고 EPS가 올라가면 저평가 매력이 자연적으로 자체적으로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사주가 일회성으로 끝날 거냐, 계속 할 거냐, 회사들마다 사정들이 좀 다르죠. 그걸 잘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 대신이나 신영, 이쪽이 이제 자사주가 많잖아요. 근데 대신이나 신영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대신은 시장에서 보니까 자사주 소각 그쪽으로 할 가능성이 많을걸?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신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들이 갈리는데 그게 주가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여기는 지금 시장에서 이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자사주를 소각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야지. 자사주를 가지고 있던 건 풀려고 하는 쪽으로 가면 그게 다 시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사주 소각을 어떤 테마로 인식한다고요?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로 인식을 하는데 시장으로 나와버리면 주식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주식이 희석되면서 주가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신영증권 같은 데는 그런 또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런 증권사들 있어서도 자사주 소각에 있어서 기대치가 좀 달라져 있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LS나 HD 현대 이런 데는 현금들이 지금 풍부하기 때문에 자사주도 많이 들고 있고 앞으로도 자사주를 좀 추가로 살 수 있는 여력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이어질까?
아닐까? 재무 구조도 같이 이제 곁들여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이제 자사주 소각만 할 거냐, 아니면 배당도 또 많이 할 거냐? 배당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플러스 알파까지 또 있는 거니까 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소각하고 그러면 우리 연말에 아주 따뜻하게 연말을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런 테마를 4분기에 들어서 유심히, 그리고 특히 주가가 조금 밀리는, 아니면 주가가 정체되는 이런 자사주 소각 관련주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뭐 이벤트가 한 3개월, 4개월 안에는 분명히 주가로 발현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보시는 타이밍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단점을 좀 얘기를 할까요? 주가가 미리 반응들을 좀 했었죠. 최근에 조금 주가가 밀리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과열이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될 정도로 뭐 주가가 한번 반응은 했었다. 그래서 반영은 약간은 돼 있다. 그런데 자사주 소각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법 3차 개정을 하니 많이 지연이 되니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어쨌든 주가는 한번 과열됐다가 조정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나 이런 조정을 우리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고요. CJ나 대웅 이런 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아지는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는 거를 고민하실 때는 이 경영진이 자사주를 많은 걸 어떻게 할까? 나는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걸까? 투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캐치프레이즈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속도보다도 방향성을 보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방향은 뭡니까? 그 경영진을 믿을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잖아요. 제가 오늘 그런 회사들 뒤쪽에서 많이 이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리스크 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큰 거예요. 뭐냐? 자사주가 너무 많아. 근데 이걸 갖다 소각하기가 너무 아깝잖아.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어. 뭐 이런 거가 또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합병 과정에서 생긴 자사주 이런 것들은 법인세 이슈가 좀 발생할 회사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기원사채 EB라고 그러죠. EB, Exchangeable Bond. 아니면 이거를 누구한테 통으로 매각하든지 분할로 매각하든지 해가지고 오히려 자사주가 묶여있는 게 아니고 시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간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주가가 높아지면 시장에 또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별로 안 좋죠. 발행주수가 유통되는 게 더 많아지니까 반대 방향으로 갈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잘 봐야 된다. 뭘? 경영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보도자료들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포인트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거냐 아니냐, 그러면 계속 갈 거냐,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라고 하잖아요. 공공하게 시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한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을 해 나갈 겁니다 라고 한 데는 이제 믿고서 여기는 매년 1%가 됐든 몇 프로가 됐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죠? 주식수가 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회사가 자꾸 저평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식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자사주 소각했는데 배당까지 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영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회사는 뭐예요? 조금 이제 안 좋게 봐야죠. 그런 것도 잘 분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단점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관련 기업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제가 한 11개의 기업을 쭉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뽑아왔어요. 하나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HD 현대입니다. 자사주 비중 아까 말씀드렸는데 10.5%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주주환원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제가 볼 때는 좀 크다라고 할 때 신문 보도가 여러 가지가 이제 언급이 제가 된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HD 현대를 뭐 자사주 관점에서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KTNG죠.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 요구들을 이제 외부로부터 계속 받아온 것도 있고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아서 잘하는 데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주주환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은 작년에 비해서도 벌써 주주환원 규모가 171%다. 이런 이제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는 참 모범적으로 잘하는 회사구나. 그러니까 주가도 크게 시황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KTNG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꽤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여기도 자사주 비중 높죠.
상당히 높은데 거의 18% 되는데 한꺼번에 소각하는 건 아니고 27년까지 연차적으로 소각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주식을 종업원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RSU 지급 계획도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도 그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10조 자사주 사는데 어느 정도는 뭐 우수인력이나 아니면 주요 직원들한테 이제 준다 이런 게 RSU라는 건데 그거를 공시한 두산그룹 또한 봐줄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는 뭐죠? 저희가 히트 하나 쳤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지금 난립니다. 지금 뭐 10만 원 목표 주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들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주식회사 두산이에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올라가서 좋아? 자사주 소각해? 그럼 더 좋네. 이런 생각으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볼까요? LS네요. 자사주 비중이 13.87%다. 근데 LS에서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10%대로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부는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좀 파는 것도 있는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한 사정이 좀 있어는 보이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거를 10%까지는 내려오는데 그 이하로는 안 내려갈 거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안 한다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SK예요. 여기 보니까 자사주 비중이 무려 24.8%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네요. SK 지주사잖아요. 지주사. 이게 지주사기 때문에 옛날에 인수합병하고 흡수합병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법인세를 좀 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이슈 때문에 조금 경영진들이 망설일 수 있으나 아주 큰 재벌 그룹의 지주사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경영진이 결단을 갖다 안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도 자사주 비중이 엄청 높아서 혹시라도 이쪽에 경영진의 철학이 반영된 메시지가 나온다든지 시장에 공시를 낸다든지 할 때는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또 회사들을 볼까요? CJ입니다. CJ 대한통운도 12.57% 자사주가 있긴 합니다만 이 CJ 자체적으로도 7.26% 그래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자사주 소각 얘기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CJ 전체적인 그룹을 판단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CJ 또한 자사주 쪽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아까 증권사 중에서 대신증권하고 신영증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신증권도 자사주 비중이 무려 2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보도되는 걸 제가 쭉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자사주를 긍정적으로 처리하려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논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증권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주가가 괜찮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제가 네 번째 신영증권을 해놨습니다만 자사주 비중이 53%가 넘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선제적으로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보도들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제 의견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지금 기류가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주가들이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다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조금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기대보다는 있는 자사주를 조금 덜어낼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 그럼 주식 수가 많아지겠네. 그럼 그걸 누군가 팔려고 하겠네. 주가가 올라오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요. 자, 대웅 보겠습니다. 대웅. 자사주 비중이 무려 29%가 넘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제적으로 뭐 EB가 됐든 뭐가 됐든 좀 지금 이거를 처리를 할 그런 생각들이 지금 많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들은 뭐 그럼 주가가 어떻죠? 나중에 주가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주가가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사주 뭐 이슈가 나온다고 해서 자사주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다. 골라봐야 된다. 누가 잘 골라준다? 강관호 대표가 강의 중에 그때 그거 하더라. 그 강의 한 찾아봐야지. 그래서 유튜브 들어오시면 제가 자료들을 항상 이렇게 정교하게 다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자사주 비중을 다 찾아봐요. 데이터를. 믿고 보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롯데지주. 여기도 자사주 비중이 27.51%네요. 여기도 상당히 높죠. 근데 롯데 뭐 지주가 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 쪽보다는 선제적으로 뭔가 좀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왔는데 자사주는 옥석을 잘 구별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제 메시지입니다. 자, 주가 성적 좀 볼까요? 지난 이제 5달 동안의 성적인데 오른쪽에 이게 순서대로 제가 해봤죠. 그래서 HD 현대가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가 삼성물산,
그 다음에가 CJ, 신영 뭐 이런 순서로 돼 있고 저 밑에 대웅 있네요. 최근에 주가가 조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두산도 저 밑에 있다. 그래서 주가가 지난 5달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밑에 처져 있으나 자사주 처분 이슈가 만약에 불이 붙는다라고 하면 주가가 밑에 있다는 건 뭐예요?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런 테마가 있을 때 어떻죠? 가벼워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슈도 있다라는 걸 착안하시면서 이 두산 같은 것도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력 인프라, 조선 이쪽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아 그걸 들고 있는 데가 어디지? 맞아. HD 현대잖아. HD 한국조선해양을 들고 있고 HD 현대 일렉트릭을 들고 있어요. 그럼 HD 현대는 어때? 여기는 그러면 지주사인데 할인이 덜 돼 있나? 아, 할인이 더 많이 돼 있네. 그러면 나중에 할인 폭이 좀 줄어들려나? 이 생각을 하셔도 좋고 플러스에서 알파로 야 여기도 자사주가 10.5% 있어. 이걸 그럼 줄일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럼 야 이거 숨은 진주 아니야? 최근에 외국인이 사고 있잖아요. 그걸 좀 염두하시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10일 것도 좀 볼까요? 10일 거 보니까 제일 위에 KTNG 아까 제가 KTNG 알아서 잘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자사주 매입소가 그런 거를 할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쭉 가고 있는 거고 LS 최근에 뭐 LS 일렉트릭도 주가 좋고 최근에 또 돈 가격도 상당히 강세지 않습니까? 금 가격도 강세, 은 가격도 강세. 그러니까 올라가면요 다 좋은 거예요.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셨어요? 지금 이제 금 1kg짜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없대요. 팔 수가 없대요. 살 사람은 줄 서 있는데 만들지를 못한대요. 금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금 가격이 올라가면 은 가격은 더 올라갔어요. 금보다. 근데 그러면 돈 가격은 가만히 있을까? 돈 가격도 올라왔어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다 이렇게 메탈 쪽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볼 때 생각나는 그룹이 있어야 돼요. 어디죠? LS예요. LS가 그쪽에 뭐랄까 엑스포저가 좀 많다 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최근 10일 것까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내려오는 회사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 이게 최근에 조금 시장에서 안 알아봐주고 있구나. 이게 3차 개정이 좀 지연된다. 이런 게 지금 주가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진짜로 지연됐다고 하면 주가가 더 밀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다시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뭔가 추진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다시 접어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다고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다.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회사들의 어떤 장점, 어떤 단점이 있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면 어느 순간에 대응할 시점에 자신 있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 밸류에이션들을 체크를 해드립니다. 두산 포워드 PBR이 4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싸지는 않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자사주 매입수가 그러니까 거기서 자사주를 그렇게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없앤다라고 하면은 한 4분의 1 정도의 자사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보이는 저 4배가 실질적으로는 3월을 읽어줘야 돼요. 뭐 PBR 3이 싼 건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는 3배 수준의 포워드 PBR을 가지고 있는 두산이 되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KTNG 1.5, HD 현대 1.1 이 순서로 쭉 이렇게 돼 있고요. 대신증권 제가 전 시간에 증권주하고 금융지주 얘기를 하면서 코스피가 올라갈 때는 증권주가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습니다만 여기는 뭐 PBR이 증권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 높지가 않습니다. 배당도 많이 주고 차사도 소각할 건데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부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0.5 반밖에 안 쳐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차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만약에 4분의 1 정도 이렇게 빼고 생각을 해준다고 치면 저 보이는 저 0.5가 아니고 저기서도 4분의 1 정도 줄이고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PBR이 0.5가 아니라 0.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싼 회사가 많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당 수익률 이제 연말로 가니까 배당도 같이 자사주도 소각하고 배당도 많이 주면 좋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롯데지주 5 뭐 KTNG 대신증권 4.5 이렇게 쭉 배당 수익률이 높은 쪽에 이제 해당하는 회사고요. 두산은 제일 밑에 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배당 수익률 자체는 재미가 없네요. 예전에 주가가 낮았을 때는 여기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회사였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은 상당히 낮아져 있다. 회사마다 조금 처한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밸류에이션도 싼 데가 있고 거기다가 배당도 잘 드는 데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골라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다 도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견줘봐야죠. 시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TP, 그러니까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 대비
지금 주가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과연 들어가가지고 지금 비싼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싼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차트는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나오는 차트지 누가 이렇게 제시하는 전문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희 의식주주에서는 항상 이렇게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들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물론 데이터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못 입력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 사람이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 신뢰도는 그나마 한 사람이 한 것보다 훨씬 높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는데 두산이 괴리율이 가장 큰 거로 이렇게 나오네요. 애널리스트들이 두산을 이렇게 좋게 봅니다. 그래서 46% 괴리율 있는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대신증권도 뭐 41%, 저희가 얘기했던 HD현대도 34%, LS 뭐 이런 순서를 쭉 이렇게 시장 대비 괴리율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이게 연말로 가면서 4분기에 일회성, 단기성 이벤트로 끝날 거냐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갈 거냐 라고 했을 때 곡석 가리기를 잘 해가지고 이번 이벤트를 한 번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배당도 즐기고 자사주 소각돼서 EPS 올라가서 저평가돼 그러면 그게 주가가 다시 원위치 원복되는 그런 것도 즐기고 할 그 장기적인 마인드로 갈 거냐 이런 거에 이제 좀 따라 달릴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기회가 지금 펼쳐지기 직전에 또 들어와 있는 단기성 테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속성 테마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4분기 중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